고은숙은 은숙, 차가운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기미차에 가시지 않은 된장찌개와 몇 가지 밑반찬이 놓여 있었지만 그녀는 숟가락을 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시선은 창밖의 희미한 풍경에 고정되어 있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녀의 마음에 드리워진 깊은 그림자처럼 쓸쓸해 보였다. 2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과 어린 딸을 동시에 잃은 후 그녀의 삶은 마치 정지된 사진처럼 변해버렸다. 3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킨 채 과거의 잔해 속에서 겨우 숨 쉬고 있었다. 집은 깔끔했지만 마치 누군가의 흔적을 지우려 애쓴 듯 모든 것이 무미건조했다. 벽에는 가족사진 대신 텅 빈 액자거리가 몇 개 보였다. 딸의 방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안에는 아직도 아이의 손때 묻은 장난감들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은숙은 그 방의 문을 열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열쇠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지 오래였다. 그저 먼지 쌓인 복도를 지날 때마다 애써 시선을 돌릴 뿐이었다. 낡은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심장이 뛰는 소리처럼 때로는 너무나 크고 명료하게 들려 그녀의 고독을 더욱 부각시켰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가을바람은 오래된 곰팡이 냄새와 그녀가 애써 피하려 했던 잊혀진 향수, 샹슈이의 잔향을 함께 실어 날랐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맡았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도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의 미각과 후각은 이미 오랜 침묵 속에 잠겨버린 지 오래였다. 그녀는 그저 살아있는 시체처럼 움직일 뿐이었다. 매일 아침 그녀의 일과는 비슷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작은 텃밭으로 향했다. 잡초를 뽑고 시들어가는 꽃들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생기로 가득했던 이 텃밭도 그녀의 마음처럼 황량해져 있었다. 손으로 흙을 만질 때마다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은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을 닮아 있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았다. 세상과의 유일한 통로인 인터넷은 그녀에게 아무런 위로도 주지 못했다. 그저 무의미하게 웹서핑을 하거나 지난 뉴스 기사를 반복해서 읽는 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사람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친구들의 안부 전화도, 가족들의 걱정, 어린 방문도 그녀에게는 그저 부담스러울 뿐이었다. 홀로 남겨진 이 공간이 그녀의 전부이자 유일한 안식처였다. 어느 비 내리던 오후였다. 이틀 내내 멈추지 않고 내린 비로 마당은 온통 진흙탕이 되어 있었다. 은숙은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빗소리가 귓게 끊임없이 울렸다. 그때였다.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그녀의 귓가를 스쳤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이내 그 소리는 더욱 명확하고 애처롭게 들려왔다. 은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망설임이 그녀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다. 또 다른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그녀의 손이 문고리에서 멈칫했다. 그러나 애처로운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그녀의 닫힌 마음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다. 문이 삐걱이며 열리자 차가운 바람과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현관 앞 빗물이 고인 흙탕물 속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아마도 불과 몇 달 되지 않은 어린 강아지인 듯했다. 털은 진흙투성이었고 다리 한쪽을 절뚝거리는 것이 영락없이 상처를 입은 모습이었다. 강아지의 눈은 공포와 배고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작은 몸은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은숙은 순간 멈칫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생명에게도 마음을 줄 여력이 없다고 생각했다. 다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작은 생명체의 애처로운 눈빛은 그녀의 내면에 깊이 잠들어 있던 연민을 흔들어 깨웠다. 강아지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간신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동자는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했다. 은숙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안 돼.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외면해야 해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메아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 바로 돌봄이었다. 자신의 고통 때문에 그녀는 세상의 모든 고통에 눈을 감고 살았지만 이 작은 생명체는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결국 망설임은 연민의 자리를 내주었다. 은숙은 차가운 빗속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그녀는 주저앉아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 손을 내밀었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움찔했지만 이내 그녀의 손길에 몸을 기댔다. 그녀는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작고 떨리는 몸이 그녀의 품에 안기자 은숙은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축축하고 진흙투성이었지만 그 작은 무게감은 그녀에게 잊고 지냈던 온기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강아지를 안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바닥에 진흙이 묻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급하게 수건을 가져와 강아지의 몸을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비상약품 상자를 찾기 시작했다. 동물병원에 데려갈 상황은 아니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강아지 상처 치료법을 검색했다. 예전에 그녀가 취미로 배웠던 기본적인 응급처치 지식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냉장고에는 먹을 만한 것이 별로 없었다. 그녀는 며칠 전에 사다 놓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소시지와 쌀을 찾아 끓였다. 미안해, 이것밖에 없어. 그녀는 강아지에게 미안한 듯 중얼거렸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그 음식들을 먹어치웠다. 녀석의 꼬리가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본 은숙은 작지만 따뜻한 기쁨을 느꼈다. 강아지의 상처난 다리를 조심스럽게 소독하고 붕대로 감아주었다.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다. 강아지는 그녀의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작고 따뜻한 숨결이 그녀의 허벅지에 닿았다. 그 순간 은숙은 자신이 이 작은 생명체를 외면할 수 없었던 이유를 깨달았다. 이 강아지는 그녀의 다친 마음에 작은 균열을 내고 있었다. June album. Eunsugeon Gangaji를 봄에 안고 소파에세요. 잠이 들려os다. 기peon 잠이운 아니os 지만. 오랜만에 가져온 병과룬 잠이os다. 잠기올레. 주니오네운 희미하게 구미올구os다. 꿈속에세요 주니오네운 남편이 세요자에 있세os다. 기우고세운 남편이 가장 아기되온 공간이os다. 남편은 항상 기운이에게 당신의 손자주가 조고 관칼리오기 드비오나세요 식물과도 교감할 줄 아내운 사람이야라고 말하곤 하였다. 주니오네운 우세오네움 기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의 단순히 칭찬해올한 기엇이 아니었다. 꿈속에세요 주니오네운 날개운 가장 세세요 빅나네운 무용가리를 발기온 했다. 주조세운 남편이 필체로 바바이고기 개베어진 두툼한 한 괴운이 가죽 수첩이었다. 수첩이 펴지네운 오래도에어 지어칠레었지만 한 귀퉁게 자게운 불레주세올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였다. 기베올린 자국 옆에로네운 이상하고 기묘한 치움보네운 문양대올이 새기어지어 있어였다. 주니오네운 수치오별 펼치었다. 아내네운 알수 에옵스네운 교린과 복잡한 기호대울. 그리고 배곡한 필체로 기록된 온갖 종류의 약과와 기후현네운게 다양한 설명들이 되오가 했다. 에오데온 페이지네운 저지기오나가 흔적만 남아 있어였다. 주니오네운 교지오시 무엇을 예미하네운지 알 수 에옵세였다. 다만 기후 수치오베세요 바부메오지오 나오네운 묘한 주네 홀린 데우스. 주니오네운 교지오세올 소중히 봄에 안았다.
Gum sogeseo gayonaja junioneon sumeol heoldeogiosda. Sopa vinon junio ye pumeangyo piongwarobge jamdeun gangaji. Gyurigo ijgo jines deun nampioni, sojega seomyong hage deol rasda. Junioneon pödök jongsineol karigo sojairo hyang hesta. Nalgiun kajang guseogeso gumeso bon jiosgwa dogateun. Jago oreduen gajuk suchobel kajanesta. Suchobi piojeneun jongmal ro jageun gewelrin. Jagugwa gimiohan munyang deuli segiojo iseosta. Junioneun suchobiol josimsureobge jeone deuleosta. Igeoseon geujo nampioni quimio solga animion. Junioga alji, moshes deun nampioni do dareun mosubio solga junioneun imuneol pumeos jiman. Ildan suchobil sojungi ganjig hagiro hesda. Ijageun suchobi junioi salme odeon imiriol gaji oljineun gyunio joka alji moshesda. Junioneun geujo. 오랜만에 누기어보내오니 자기운 옹기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강아지를 돌본 지 며칠이 지났다. 은숙은 녀석에게 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별이는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그녀의 다친 마음에 작은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주었다. 별이의 상처는 그녀의 보살핌 덕분에 빠르게 아물어갔다. 은숙은 별이의 보살핌에 온전히 몰두하며 오랜만에 삶의 작은 활력을 되찾는 듯했다. 그녀는 별이를 위해 밥을 챙기고 산책을 시키며 녀석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미소를 지었다. 별이는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그녀를 세상 밖으로 이끄는 작은 끈이 되어주었다. 어느 맑은 오후였다. 은숙은 별이와 함께 집 근처 작은 숲길을 산책하고 있었다. 숲은 고요했고 나무십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은 따뜻했다. 별이는 앞서 달려가며 꼬리를 흔들었고 은숙은 그런 별이의 뒤를 천천히 따랐다. 그때였다. 가느다란 아이의 울음소리가 숲의 고요를 깨고 들려왔다. 은숙은 걸음을 멈췄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지만 이내 그 소리는 더욱 명확하고 애처롭게 들려왔다. 별이도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은숙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또 다시 어떤 불행과 마주하게 될까 두려웠다. 그녀는 망설였다. 외면하고 싶었다. 하지만 별이의 재촉하는 듯한 짖음과 아이의 애처로운 울음소리는 그녀의 발걸음을 숲속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숲속 깊숙한 곳, 오래된 나무 아래에 작은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아이는 5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낡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흙투성이 얼굴에는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되어 있었다. 아이는 작은 고민형을 꼭 끌어안은 채 흐느끼고 있었다. 아이의 옆에는 낡은 배낭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배낭 옆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는 서툰 글씨로 부디 이 아이를 돌봐주세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은숙은 충격에 휩싸였다. 아이의 모습은 그녀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던 사고로 잃은 딸의 마지막 모습과 겹쳐지는 듯했다. 아이의 눈망울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작은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숙은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심장은 아프게 조여왔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책임도 지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어떤 상처도 받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아팠다. 그녀의 이성은 돌아서라, 외면해라라고 속삭였다. 이 아이를 외면하는 것이 그녀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너무나도 애처로웠다.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절망감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아이의 눈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홀로 남겨진 고통, 세상에 버려진 듯한 절망감. 그녀는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뜨겁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모성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눈을 감고 살았지만 이 작은 아이는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을 강렬하게 녹이고 있었다. 아가, 괜찮니? 은숙은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겁에 질린 눈으로 은숙을 올려다보았다. 은숙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엄마가 아니란다. 그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쪼그리고 앉아 부드럽게 말했다. 아이는 여전히 경계했지만 은숙의 따뜻한 목소리에 조금씩 긴장을 풀었다. 은숙은 아이의 손을 잡았다. 작고 차가운 손이 그녀의 손에 닿자 그녀는 다시 한번 심장이 저릿한 것을 느꼈다. 은숙은 아이를 안고 조심스럽게 집으로 향했다. 아이의 이름은 이민아 리 미나였다. 미나는 너무나도 약하고 여렸다. 그녀는 미나를 깨끗하게 씻기고 따뜻한 옷을 입혔다.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간단한 죽을 끓여주었다. 미나는 허겁지겁 죽을 먹어치웠다. 그 작은 입술에 죽이 묻는 것을 본 은숙은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미나는 죽을 다 먹고 나서야 비로소 편안한 표정으로 잠이 들었다. 은숙은 잠든 미나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이 작은 아이가 그녀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모성이 다시 깨어난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미나를 데리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마을 이장과 주민들에게 미나의 사정을 설명하고 아이의 부모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마을 사람들은 미나의 사정에 안타까워했지만 동시에 은숙의 행동에 의아해하는 눈치였다. 특히 마을 이장인 박철수 씨는 은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했다. 박 이장은 마을의 모든 일을 자신의 소나귀에 쥐고 흔들려는 독선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은숙의 집터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은숙의 집은 마을 어귀에 위치해 있었고 최근 개발 계획이 발표된 도로와 인접해 있어 지리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박 이장은 은숙이 미나를 돌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했다. 그는 은숙의 과거를 들먹이며 젊은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오. 게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아이를 이라며 비아냥거렸다. 은숙은 박 이장의 비아냥거림에도 불구하고 미나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경찰과 아동복지센터에도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미나는 신원불명의 아이였고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아동복지센터에서는 미나를 보호시설로 보내야 한다고 했지만 은숙은 미나를 보낼 수 없었다. 그녀는 미나의 눈에서 자신의 딸을 보았다. 그녀는 미나를 지켜주고 싶었다. 결국 은숙은 미나를 임시로 보호하기로 했다. 아동복지센터에서는 은숙의 상황과 미나의 상태를 고려하여 임시보호 허가를 내주었다. 그러나 박 이장은 이런 상황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은숙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고은숙이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는지 아무도 모른다더라. 혹시 아이를 돈을 주고 사온 것 아니냐. 젊은 과부가 아이를 데려온 데에는 분명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다. 등의 말들이 마을에 떠돌기 시작했다. 박 이장은 은숙의 집을 찾아와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했다. 고은숙 씨, 그 아이는 당신에게 집만 될 뿐이오. 차라리 시설에 보내고 이 집은 나게 파는 것이 어떻소? 내가 좋은 값에 사주겠소. 그의 눈빛에는 탐욕이 가득했다. 은숙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 집은 제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곳입니다. 그리고 미나는 제 딸과 같습니다. 절대 팔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박 이장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변해 있었다. 그는 은숙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은숙은 미나를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했다. 그녀는 민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었다. 미나는 처음에는 낯을 많이 가렸지만 은숙의 진심 어린 보살핌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미나의 작은 손이 은숙의 손을 잡을 때마다 은숙의 마음속에는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정들이 다시 피어났다. 미나의 웃음소리는 그녀의 텅 비었던 집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은숙은 미나를 보며 자신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미나의 존재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했다. 그녀는 이제 미나를 위해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미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닫힌 마음의 문은 미나의 작은 손길로 인해 활짝 열리고 있었다. 미나가 은숙의 집에 온 이후로 집 안에는 잃었던 생기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미나의 웃음소리는 텅 비었던 공간을 채웠고 그녀의 작은 발소리는 은숙의 고독한 일상에 리듬을 더했다. 은숙은 미나를 보살피는데 온 마음을 쏟았다. 함께 그림을 그리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텃밭에서 작은 꽃을 심었다. 미나의 얼굴에 드리웠던 어둠은 점차 걷히고 아이는 조금씩 밝고 활기찬 모습을 되찾아갔다. 별이 또한 미나를 가족처럼 따랐고 둘은 곧 떨어질 수 없는 친구가 되었다. 은숙은 미나의 존재가 그녀의 삶에 가져온 변화에 깊이 감사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미나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작은 몸은 불덩이 같았고 미나는 숨쉬기조차 힘들어 보였다. 은숙은 패닉에 빠졌다. 잃었던 딸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서둘러 마을에 새로운 젊은 의사 김민준에게 연락했다. 민준은 친절하고 유능한 의사였지만 이 시골 마을의 의료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그는 급하게 달려와 미나의 상태를 진찰했지만 이 작은 마을의 트람 익사 클리닉은 현대적인 장비나 약품이 턱없이 부족했다. 죄송합니다. 은숙 씨, 아이의 열이 너무 높고 염증 수치도 좋지 않아요. 지금으로서는 해열제와 항생제 투여 외에는 큰 병원으로 옮기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엔 이동도 쉽지 않고 민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미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러워했고 이따금씩 선망 증세를 보였다. 엄마? 아파요. 미나의 흐느낌에 은숙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미나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아이의 몸은 여전히 뜨거웠고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은숙은 절박한 심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때 그녀의 눈에 문득 며칠 전 발견했던 남편의 낡은 가죽 수첩이 들어왔다. 그 수첩은 그녀의 침대 옆 협탁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첩을 펼쳤다. 안에는 알 수 없는 그림과 복잡한 기호들, 그리고 빼곡한 필체로 기록된 온갖 종류의 약초와 그 효능에 대한 설명들이 가득했다. 그녀의 눈은 빠르게 페이지를 훑었다. 문득 그녀의 시선이 한 페이지에 멈췄다. 그 페이지에는 고열과 염증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된 약초들의 그림과 함께 특정 조합으로 다려 마시면 좋다는 처방이 적혀 있었다. 마치 번개처럼 그녀의 머릿속에 알 수 없는 영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남편이 평소에도 식물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종종 뒷산에서 알 수 없는 풀들을 캐오곤 했었다. 이거 혹시 도움이 될까요?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민준에게 내밀었다. 민준은 수첩을 받아들고 의아한 표정으로 훑어보았다. 이건 약초에 대한 기록인 것 같네요. 하지만 저는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닙니다. 게다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망설였다. 하지만 미나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시간은 촉박했다. 은숙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그녀는 딸을 잃었던 그날의 무력감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마치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본능이 깨어난 것처럼 움직였다. 제가 해볼게요. 저는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주는 그녀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 또한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은숙은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는 수첩에 적힌 대로 말린 약초들을 꺼냈다. 이 약초들은 남편이 생전에 직접 말려두었던 것들이었다. 그녀는 놀랍게도 수첩 속 그림들과 똑같이 생긴 약초들을 정확하게 찾아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인도하는 듯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약초들을 절구에 넣고 빻았다. 약초가 빻아지면서 묘한 향이 부엌에 퍼져나갔다. 그녀는 물을 끓이고 빻은 약초들을 넣어 다리기 시작했다. 불길 위에서 약초들이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수첩 속의 글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녀의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직감으로 적정 온도를 맞추고 불의 세기를 조절했다. 민주는 은숙의 능숙한 손놀림과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마치 그녀가 이 일을 수십 년간 해온 사람 같았다. 약초즙이 완성되자 은숙은 조심스럽게 미나의 입에 조금씩 흘려주었다. 민주는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미나는 처음에는 쓴맛에 인상을 찌푸렸지만 이내 약초즙을 삼켰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 분이 지나자 미나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미나의 이마에 맺혔던 식은땀이 조금씩 마르고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열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민주는 미나의 천을 재보고는 깜짝 놀라 외쳤다. 미나의 천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잠시 후 미나는 평화로운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다. 그 작은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다. 은숙은 미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손길이 기적을 만들어낸 듯했다. 이 모든 과정을 민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는 은숙의 눈빛과 손놀림에서 단순한 지식을 넘어선 어떤 직감적인 능력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배운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은숙 씨,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으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은숙의 특별한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기적 같은 사건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져나갔다. 소문은 늘 그렇듯 부풀려지고 왜곡되기 마련이다. 특히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자 은숙의 땅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부동산 중개업자 이철민, 엘리출민. 의 귀에 이 소식이 들어가자 그는 이를 악용할 기회로 삼았다. 이철민은 돈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다. 그는 은숙의 집터가 미래의 도로 확장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 그는 은숙의 특별한 능력을 자신의 탐욕을 채울 수 있는 방해물로 보았다. 이철민은 마을 사람들에게 고은숙이 미나를 치료한 것은 어떤 신비한 주술을 사용한 것이다. 그녀는 아이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젊은 과부가 어디서 그런 약초들을 구했겠나. 분명 수상한 일이 있다. 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에 은숙이 미나를 돈 주고 사왔다는 둥, 이상한 목적이 있다는 둥의 소문을 퍼뜨렸던 것을 더욱 부추기며 은숙의 특별한 능력을 사술 시에슈로 둔갑시켰다. 그는 은숙이 아이를 버린 부모와 어떤 거래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며 미나의 존재 자체를 은숙의 불법적인 행위를 증명하는 증거로 만들려 했다. 이철민은 곧바로 아동복지센터와 면사무소에 익명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내용은 은숙이 아이를 불법적으로 입양했으며 아이에게 위험한 약초를 투여하여 학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은숙의 과거, 즉 젊은 나이에 남편과 딸을 잃은 슬픈 사연을 수상한 죽음으로 왜곡하여 그녀가 불운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려 했다. 그의 최종 목표는 은숙을 마을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고 법적으로 민에 대한 양육권을 박탈하게 만든 후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을을 떠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그는 아무런 방해 없이 그녀의 땅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을 터였다. 은숙은 이철민의 악의적인 소문과 압력에 다시 한번 외로움과 절망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은숙이 아니었다. 그녀는 미나를 위해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미나의 작은 손을 잡았다. 미나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다. 그녀는 미나를 지켜낼 것이다. 자신의 능력과 남편의 수첩에 담긴 비밀을 이용해서라도 그녀는 미나의 곁에 있을 것이다. 이제 은숙의 삶은 미나를 위한 투쟁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녀의 숨겨진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그녀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미나의 갑작스러운 회복은 마을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파장은 은숙에게 긍정적인 반향만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다. 이철민의 악의적인 소문과 민원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그는 은숙의 특별한 능력을 신비롭고 위험한 것으로 묘사하며 그녀를 정체를 알 수 없는 주술사로 매도했다. 어떻게 현대의학으로도 어려운 병을 단숨에 고치냐. 뭔가 수상한 힘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의 목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과 의심을 부추겼다. 이철민은 은숙이 미나를 이용해 사기를 치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의 목적은 명확했다. 은숙을 마을에서 고립시키고 그녀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었다. 며칠 후 은숙은 시청으로부터 한 통의 통지서를 받았다. 내용은 아동복지위원회에서 미나의 양육권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이철민의 민원이 받아들여진 것이었다. 심의는 사흘 뒤 군청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은숙은 통지서를 든 채 손을 떨었다. 그녀는 미나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에 질렸다. 미나는 그녀의 유일한 삶의 이유였다. 은숙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민준을 찾아갔다. 민준은 심의 소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건 명백한 음해입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미나의 회복은 기적에 가까웠어요. 은숙 씨의 약초 지식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민준은 격분했지만 은숙은 불안했다. 하지만 그들이 제 말을 믿을까요?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오히려 독이 될까봐 두려웠다. 민준은 은숙을 안심시키려 애썼다. 걱정 마세요. 제가 최대한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은숙은 민준의 따뜻한 위로에도 불구하고 깊은 고독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남편과 딸을 잃었을 때 느꼈던 그 막막함이 다시 그녀를 짓눌렀다. 마침내 심의 당일이 밝았다. 은숙은 미나의 손을 잡고 군청으로 향했다. 군청 회의실은 딱딱하고 차가운 분위기였다. 원형 테이블에 앉은 아동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얼굴에는 무표정함과 약간의 의심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이철민의 민원 내용을 이미 숙지하고 있는 듯했다. 이철민은 검은 정장을 입고 심의에 참석했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은숙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심어놓은 거짓 정보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심의가 시작되었다. 이철민이 먼저 발언권을 얻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는 이 마을의 주민으로서 이 아이의 미래를 염려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은숙 씨는 전과도 없는 평범한 시민입니다만 갑자기 나타난 이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미나가 고열에 시달렸을 때 그녀는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알 수 없는 풀들을 다려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에 가깝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준비된 서류들을 위원들에게 내밀었다. 그 서류들에는 은숙이 약초를 다루는 모습이 찍힌 흐릿한 사진과 미나의 고열 증상에 대한 과장된 진술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철민은 심지어 은숙이 과거에 미나를 돈을 주고 매수했다는 거짓 주장까지 덧붙였다. 그의 말은 은숙을 의도적으로 수상하고 비정상적인 인물로 만들었다. 위원들은 술렁거렸다. 한 위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고은숙 씨, 이철민 씨의 증언이 사실입니까? 당신은 의사 면허도 없이 아이에게 약초를 먹였단 말입니까? 은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려 했다. 그것은 미나가 너무 아파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초는 제 남편의 수첩에 있던. 그녀의 말은 자신감이 없었고 위원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 듯했다. 그들은 은숙의 불안한 눈빛과 자신 없는 태도를 그녀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로 받아들였다. 민준이 발언권을 얻으려 했다. 위원님들, 저는 미나의 담당 의사로서 하지만 이철민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김민준 의사 선생님은 아직 이 마을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은숙 씨에 대해 잘 모르실 겁니다. 게다가 의사로서 비의학적인 처치를 옹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의 말에 위원들은 민준의 발언을 제지했다. 민준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다. 그는 은숙의 편이었지만 이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미나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은숙의 옆에 앉아 고민형을 꼭 껴안고 있었다. 하지만 회의실의 팽팽한 긴장감과 어른들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민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미나의 작은 얼굴에는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은숙은 미나의 이마를 만졌다. 아이의 몸은 다시 열이 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미나가 갑자기 심한 기침을 시작하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고 눈은 공포에 질려 은숙을 올려다보았다. 미나가 은숙의 품에 쓰러지듯 안겼다. 미나야, 은숙은 절규했다. 위원들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이철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보십시오. 저 아이는 고은숙 씨 곁에서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보호시설로 보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이럴 수가. 아이 상태가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민준이 급히 민에게 달려와 상태를 확인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미나의 호흡은 점점 더 가빠졌다. 위원 중 한 명이 말했다. 즉시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은숙 씨의 양육권은 지금 당장 박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의 생명이 위급합니다. 은숙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미나는 그녀의 품에서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아이를 잃을 것이다. 너는 또다시 실패했다는 과거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철저히 고립된 공간에서 그녀는 오직 미나만을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민주는 그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의 걱정스러운 눈빛은 은숙에게 닿았지만 그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었다. 이 순간 은숙은 철저히 혼자였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미나의 악화되는 상태를 보며 동요하고 있었다. 이송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고 은숙에게서 미나를 떼어내려는 움직임이 보였다. 하지만 은숙은 미나를 놓아줄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모든 위기 상황을 그녀 자신이 해결해야 했다. 미나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열기는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녀는 딸을 잃었던 그 날처럼 또다시 무력하게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녀의 마음에 잠들어 있던 어떤 강력한 의지가 깨어나고 있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녀는 미나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할 수 있어. 이번에는 반드시 살려낼 수 있어.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미나의 눈을 마주했다. 그 눈 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은숙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 신뢰는 은숙에게 기적 같은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 철저히 고립된 투쟁의 장에서 그녀는 홀로 미나의 생명을 지켜내야 했다. 미나의 호흡은 점점 더 가빠졌다. 작은 몸은 경련했고 얼굴은 산소 부족으로 파랗게 변해갔다. 회의실 안은 혼란에 휩싸였다. 위원들은 당황하며 서류들을 떨어뜨렸고 일부는 민에게 달려오려 했다. 이철민은 기회라는 듯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보십시오. 이 아이는 고은숙 씨 곁에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당장 아이를 분리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번뜩였다. 그러나 은숙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공포와 절망을 넘어선 강렬한 의지가 그녀의 눈동자에서 불타올랐다. 그녀는 미나를 품에 더욱 단단히 안았다. 마치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아이를 지켜내려는 듯했다. 잃었던 딸을 지켜주지 못했던 과거의 무력감이 그녀를 채찍질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비켜주세요. 은숙은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주저함도 없었다. 위원들은 그녀의 돌변한 태도에 움찔하며 잠시 멈칫했다. 민주는 은숙의 옆으로 다가오려 했지만 은숙은 고개를 저으며 그를 제지했다. 이 순간 그녀는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함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은숙은 재빨리 품속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다. 그것은 미나가 열이 났던 밤. 그녀가 남편의 수첩을 참고하여 비상용으로 미리 만들어 두었던 농축된 약초 추출액이었다. 그녀는 미나의 작은 입술에 조심스럽게 약병을 가져갔다.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단호했다. 민주는 그녀의 손에 들린 약병을 보고 놀랐지만 은숙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확신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나야, 엄마 목소리 들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은숙은 미나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는 한 손으로 미나의 입을 열고 다른 손으로 약초액을 몇 방울 조심스럽게 떨어뜨렸다. 약초액이 미나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은숙은 자신의 모든 감각을 민에게 집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남편의 수첩에 적힌 약초들의 그림과 효능, 그리고 복잡한 기호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마치 그 지식들이 그녀의 일부가 된 것처럼 동시에 은숙은 미나의 가슴과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의 수첩에 나와 있던 고대 치료법 중 하나인 기혈순환 지압법안을 떠올렸다. 이 기술은 특정 혈자리를 자극하여 몸 안의 에너지를 조절하고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 것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미나의 피부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정확한 혈자리를 찾아 섬세하게 압력을 가했다. 그녀의 온몸의 신경이 손끝으로 모이는 듯했다. 그녀의 눈은 미나의 얼굴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미나의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다. 모든 시선이 은숙과 민에게 집중되었다. 이철민은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저런 사이비 같은 짓으로 아이가 낳을 리가 없지. 그는 혀를 찼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불안감이 스치고 있었다. 그리고 절정의 순간이 찾아왔다.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지는 침묵 속에서 미나의 작은 몸은 여전히 경련하고 있었다. 위원들은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고 은숙을 응시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모두가 실패를 예감하는 찰나였다. 바로 그때였다. 미나의 작은 몸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나의 경련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거칠었던 호흡이 점차 안정되고 파랗게 질렸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윽고 미나는 작게 기침을 하더니 눈을 천천히 떴다. 아이의 눈동자는 더 이상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다. 은숙을 보며 미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미나야. 은숙은 미나의 이름을 부르며 아이를 더 강하게 끌어안았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해냈어. 그녀는 미나를 지켜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곧이어 놀라움과 경탄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세상에, 아이가 괜찮아졌어. 기적이야, 기적이야. 위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에게 다가와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미나의 천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고 호흡 또한 안정적이었다. 아이는 이제 편안한 표정으로 은숙의 품에 안겨 있었다. 이철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입은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교활한 계획은 산산조각났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은숙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민주는 은숙에게 다가와 미나의 맥박을 짚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은숙 씨 아이가 완벽하게 회복되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는 이 놀라운 치유 과정을 직접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 사건은 회의실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들은 더 이상 은숙을 수상한 과부나 사기꾼으로 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빛에는 경외심, 존경심,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의 빛이 가득했다. 한 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고은숙 씨, 저희가 경솔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마음과 능력에 대해 의심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른 위원들도 연이어 사과를 표했다. 은숙은 미나를 아는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도감,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인정과 명예회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미나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드리워졌던 어둠의 그림자 또한 걷어냈다. 회의실 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이 박수 소리는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용기와 사랑, 그리고 기적 같은 능력에 대한 진심 어린 찬사였다. 이 순간 은숙은 홀로 싸워 이긴 영웅이었다. 회의실의 박수 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은숙은 여전히 미나를 품에 안은 채 서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더 이상 불안이나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미나를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만이 가득했다. 위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조용히 결정을 내렸다. 위원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고은숙 씨, 당신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위원회는 미나 양에 대한 당신의 양육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이번 일로 인해 당신에게 가해진 모든 오해와 비난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철민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이철민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좌절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철민 씨, 당신이 제출한 민원은 상당 부분 허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고은숙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아동학대를 운운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관련 자료는 사법기관으로 넘겨질 것입니다. 위원장의 단호한 말에 이철민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의 얼굴은 삽시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가 애써 구축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마을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될 터였다. 그의 탐욕과 악행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회의실을 나오자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은숙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은숙 씨, 당신은 미나의 생명을 구했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오해를 풀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함께 은숙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민준 선생님 덕분이에요. 당신이 옆에 있어주지 않았다면. 은숙은 미나를 아는 채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아닙니다. 당신의 강인함과 민에 대한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배운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철민의 몰락은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의 비리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그는 결국 사법 처리되었고 모든 재산을 잃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인물이었던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그의 사무실은 문을 닫았고 그의 이름은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불명예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동안 이철민의 악의적인 소문에 속아 은숙을 멀리했던 일부 마을 사람들은 이제 깊은 후회와 미안함을 느꼈다. 특히 자녀를 둔 엄마들은 은숙의 진심을 알아차리고 그녀의 집을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은숙 씨,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이장님의 말만 믿고 미안해요. 그들은 따뜻한 음식과 작은 선물들을 가져왔고 은숙을 돕겠다고 자청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비난 대신 따뜻한 연민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은숙은 그들의 사과를 겸허히 받아들였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녀의 상처받았던 마음을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마을 이장 박철수에게서 나타났다. 그는 이철민의 계략에 휘둘렸던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는 은숙의 집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했다. 고은숙 씨, 제가 당신과 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당신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부끄러움이 역력했다. 은숙은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넓은 마음은 그를 용서했다. 박 이장은 이후 은숙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새로운 기회가 은숙에게 찾아왔다. 군청 아동복지위원회와 마을 주민들은 은숙의 특별한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에게 마을 약초건강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마을 회관 옆에 비어있던 작은 건물을 개조하여 은숙이 자신의 약초 지식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잃었던 목적과 사회적 가치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 민준 또한 이 아이디어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그는 현대의학과 전통 약초의학의 조화를 통해 시골 주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어느 날 오후, 은숙은 민준과 함께 집 뒤편에 오래된 고목 아래에 앉아 있었다. 미나는 옆에서 별이와 함께 뛰어놀고 있었다. 민준 선생님,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제가 다시 이렇게 웃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은숙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민준은 따뜻한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은숙 씨는 항상 강했습니다. 다만 그 강인함이 잠시 과거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죠. 미나가 그 그림자를 걷어내 주었고 당신의 진정한 빛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게 남편 덕분인 것 같아요. 은숙은 품에서 낡은 가죽 수첩을 꺼내 들었다. 이 수첩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남편은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면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최근에 남편분의 과거를 좀 더 조사해 봤는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분은 원래 식물학을 전공하려다가 공학으로 전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 중에 유명한 한의사나 약초꾼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더군요. 아마 이 수첩은 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지식일지도 모릅니다. 은숙 씨가 가진 특별한 능력도 어쩌면 당신 안에 잠재되어 있던 재능이 이 수첩을 통해 발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민준의 말에 은숙은 눈을 크게 떴다. 그녀가 알지 못했던 남편과 자신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했다. 그녀의 특별한 직감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은숙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잔재가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미나의 작은 손을 잡았다. 미나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미나가 있었고 민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녀를 지지하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미나를 만나기 전보다, 아니, 남편과 딸을 잃기 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고은숙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젊은 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마을 약초 건강센터의 원장님이었다.
마을 회관 옆 한때 버려졌던 작은 건물은 그녀의 손길을 거쳐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여는 건강센터에는 기침 감기에 걸린 아이,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어르신, 불면증에 시달리는 젊은이 등 다양한 주민들이 찾아왔다. 은숙은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남편의 낡은 수첩에 담긴 지식과 그녀만의 특별한 직감을 활용하여 맞춤형 약초 처방을 해주었다. 그녀의 처방은 놀랍도록 효과적이었다. 민준 의사도 이제는 은숙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자신의 현대의학과 은숙의 약초의학을 결합하여 주민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훌륭한 파트너가 되었다. 민주는 정기적으로 건강센터에서 진료를 보았고 은숙에게 현대의학 지식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은숙 또한 민준에게 약초의 효능과 활용법을 전수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미나는 어느덧 어엿한 10살 소녀로 성장했다. 밝고 명랑하며 엄마인 은숙을 똑 닮아 총명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미나는 방과 후에는 항상 건강센터로 달려와 은숙을 도왔다. 약초 분류를 돕거나 차를 끓여 손님들에게 대접하기도 했다. 그녀는 특히 약초의 향기를 맡는 것을 좋아했고 종종 남편의 수첩을 펼쳐 그 속의 그림들을 뚫어져라보곤 했다. 마치 어린 시절의 은숙처럼 민에게도 약초에 대한 특별한 감각이 있는 듯했다. 그녀의 작은 손은 약초를 다룰 때마다 섬세하고 조심스러웠다. 은숙은 건강센터 뒤편에 넓은 약초밭을 일구었다. 그녀는 새벽마다 밭으로 나가 정성껏 약초를 가꾸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약초들은 유난히 푸르고 생기 넘쳤다. 이 밭은 단순한 경작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은숙의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그녀가 세상에 되돌려주는 사랑과 지혜의 증거였다. 그녀는 종종 마을 주민들에게 약초 재배법을 가르쳐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텃밭에 약초를 심기 시작했다. 마을은 점차 약초 향이 가득한 활기 넘치는 곳으로 변해갔다. 이따금씩 이철민의 소식을 듣곤 했다. 그는 법적 처벌을 받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이제는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박 이장은 은숙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며 마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건강센터의 확장을 돕고 은숙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마을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찾았다. 어느 늦은 오후, 건강센터 문을 닫은 은숙은 미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별이 이제는 제법 나이가 든 노견이 되었지만 여전히 은숙과 미나의 곁을 지켰다는 꼬리를 흔들며 그들을 맞이했다. 은숙은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미나는 그 옆에서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렸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은숙은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미나야, 네가 엄마 곁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엄마는 아마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미나는 은숙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엄마가 있어서 저도 좋아요. 엄마는 최고예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은숙은 눈가가 촉촉해졌다. 미나는 은숙에게 단순한 입양된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은숙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존재이자 그녀의 마음속에 다시 사랑과 희망을 심어준 존재였다. 미나의 존재 덕분에 은숙은 자신 안에 숨겨진 능력을 발견했고 더 큰 의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미나를 만나기 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웠다. 그녀는 이제 완전한 가족을 이루었고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제 은숙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을 넘어 타인을 돕고 공동체에 기여하며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채워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비극적인 과거를 딛고 일어선 한 인간의 아름다운 성공담이자 사랑과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 그 자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파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사랑과 성장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싹트고 따뜻한 마음과 용기는 언제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고운 숲처럼 여러분 안에도 숨겨진 놀라운 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힘을 믿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의 삶도 분명 새로운 봄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